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 8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컴퓨터 전공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이게 목이 잠겨져 있어서 미안합니다. 네, 목이 좀 쉬어서 여러분들 좀 듣기 불편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뭐 한절기라 지금 어쩔 수가 없네요. 예. 그리고 중간고사 잘들 봤습니까? 예. 예, 시험이 이게 오픈북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낼 수 있는 문제가 좀 그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점수를 주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쉽게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점수들이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이게 여러분들 지난 학기 때 아마 ICT 그 마케팅 분석 과목을 들어서 R을 그때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잘할 걸로 예상을 해서 좀 그렇게 했는데 좀 기대에 좀 못 미쳤습니다. 그럼 좀 어쩔 수가 없네요. 좀 너무 방심하지 않았나 여러분들. 이게 특히 그 지난 학기 때 나랑 R을 공부한 학생들을 좀 방심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6장 시각화 3절 계속해서 이어서 진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각화 도구 있죠? 그걸 하다가 말았죠? 거기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가기 앞서서 우리 지난번에 낸 연습 문제 있죠? 교과서 단원 문제 221페이지의 1번인데요. 이 갭마인더 데이터에 기록된 전 세계 인구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그 중에서도 1952년에 인구 구성을 추출한 후 그림 6-25와 같이 시각화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갭마인더를 불러온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필터를 내서 연도가 1952년인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국가랑 인구, 총인구 요거를 추출해내고 그 다음에 그 오렌지 디센딩이죠. 그래서 그 가장 인구가 많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앞 헤드에 쓰니까 그 인구가 제일 많은 6나라를 우리 화면에 출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X라고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파이 플롯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이하고 그 X의 POP 변수, X의 컨트리 변수, 그래서 요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차이나, 인디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 저머니, 독일, 인도네시아, 재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플롯도 했죠. 바플롯도 해서 네임태그 요게 시각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52년에서 2007년까지 인구 구성을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시각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를 우리가 1952년부터 출발을 해서 5년씩 증가시켜서 만들어낸 그 연도가 들어가 있는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벡터에 따라서 이제 그 I가 이제 1952년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빼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문이죠. 이렇게. 그래서 X에다가 이제 이어가 I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파이 플롯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더블로 이렇게 표현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플롯, 바 플롯 그때 타이틀을 연도를 붙이죠. 그 다음에 또 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림을 화면에다가 제시하진 않겠어요.
세 번째는 시각화 그래프를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을 몇 가지로 요약하라. 세계 인구 1, 2, 3위는 차이나, 인디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 세 나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4위가 됐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재팬하고 저머니 일본과 독일이, 브라질과 파키스탄이 대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실습 꼭 해보기 바랍니다. 예, 연습 문제 해답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도 내가 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보고 낸 답안지랑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자, gg플로트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에 특화된 gg플로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gg플로트는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각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그 베이직 R에서는 그림을 좀 이쁘게 그 다듬는데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다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림을 이쁘게 뭐 이렇게 다듬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세한 명령어들이 있어요. gg플로트에는. 그래서 이것들을 배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gg라는 말은요, 그래머 오브 그래픽스입니다. 그래서 그래픽스의 문법이다 라는 뜻으로 이제 gg플롯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는요, 우리 당연히 인스톨 패키지를 해야 되겠죠. gg플로트를 하고 gg플로트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본 그 기본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보면요, ggplot이라고 우리가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getMinder가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그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A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axis죠. x가 붙었어야 되는데 x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x축은 GDP per cap이죠. 그래서 1인당 GDP. y축은 뭐냐면은 life expect, 우리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륙별로 색깔을 나누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GOM, 이게 지오메트리 될 텐데요. 이게 점이라고 그냥 읽겠습니다. GOM 포인트가 되고, 알파 이퀄 0.2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만 투명도에 관련된 얘기죠. 그림이 이렇게 겹쳐지니까 투명도가 되어져 있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ggplot 함수를 해야 되고요. 둘째, 그 AES 함수에서 x축과 y축을 해야 되고, 이 GOM 포인트, 우리 점을 우리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점도라고 하는 녀석이죠. 그렇죠? 3점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알파를 사용하면서 이제 사용하는 녀석의 그 투명도, 불투명도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마커들이 이게 겹쳐 있더라도 겹친 거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ggplot2의 시각화 생성하는 함수, 그 다음에 그 AES로 우리 x축과 y축을 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GOM 포인트 함수, 우리 이제 데이터를 점으로 그리는 포인트, 그 플롯을 그린다. 이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GOM 라인이 되면 데이터를 선으로 그리는 거고요. GOM 바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로 그립니다. 그리고 설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하면 히스토그램과 동일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그 AES 함수에다가 X, Y가 모두 지정된 그래프를 그리려면요, STAT죠. stat equal identity 옵션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GOM 히스토그램을 그립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플롯 함수죠. 그래서
데이터가 그룹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경우에는요, 스택이 돼서 막대를 위로 쌓아 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를 옆으로 펼치려면요, 포지션 이퀄 닷지라고 옵션을 합니다. 스택은 이제 막대를 쌓아 올리는 거고, 덧지는 이제 피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그래서 쭉 옆으로 펼쳐 놓는 옵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그 방금 전에 본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은 이제 그 양식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ggplot 함수명 쓰고 데이터 프레임 쓰고 액시스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GOM 포인트냐 GOM 라인이냐 뭐 GOM 바냐 이런 것들을 거기 뒤에 바꿔가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GOM 이제 겜 그 히스토그램을 한번 우리 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겜마인더에서 필터를 이제 2007년을 연도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고른 다음에 그거를 ggplot 하는데 라이프 EXP죠. 이게 뭡니까? 저 기대 수명이죠. 그 다음에 대륙별로 색깔을 달리하고 그 다음에 GOM 히스토그램을 그려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의 히스토그램을 해서 그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을 이렇게 쭉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많죠. 73세 정도가 많고요. 그 다음에 80세 정도가 또 이렇게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아시아나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값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아까 말했듯이 이게 그 스택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위로 쌓아 올려 있잖아요. 근데 이걸 옆으로 닷지를 해보겠습니다. 닷지를 해서 옆으로 이렇게 쭉 펼쳐보는 거죠. 펼쳐보면서 이제 그 각각에 있는 그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그 80에 도대체 뭐 그 몇 나라가 어느 대륙에 있는가. 그렇죠? 여기 보면은 빨간색이 아프리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 수명이 짧은 쪽은 이제 이건 아프리카 쪽에 지정되어 있고 유럽하고 아시아가 오세아나 이쪽이 저 수명이 좀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플롯을 한번 보죠. 똑같죠? 연도는 2007년. 그 다음에 대륙별로 기대 수명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GOM 박스 플롯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박스 플롯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이런 식으로 오세아나에 나라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아메리카 대륙, 그렇죠? 아시아, 유럽이 제일 그 평균 수명이 제일 그 높고 분포가 이렇게 몰려져 있죠. 그래서 골고루 다 오래 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퍼져 있죠. 그래서 그 오래 사는 나라도 있고 그 오래 못 사는 나라도 있다. 섞여져 있다는 걸 말합니다. 아시아는 대체적으로 이제 낮은 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이게 지금 40이 평균이 이게 50 얼마 정도 되네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50 미만이 되는 나라도 꽤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점 있잖아요. GOM 포인트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쭉 했는데 이걸 이제 그 펼쳐서 보기 위해서 로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X 로그 10 이게 위치 10인 상형 로그죠. X축에다가 상형 로고를 쳐준다든가, 이게 Y는
Y축의 스케일 Y는 Y축에다가 상향 로고를 취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우리가 직접 로고를 취해주지 않고 그 로고 스케일로 이게 그 해서 그러기 때문에 로고를 취해준 효과가 됩니다. 이게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만 걸면은 이게 세미 로고라고 우리가 보통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그 원래 그 로고 스케일 아닌 녀석이고 이렇게 하나 여기에 쫙 몰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로고 스케일로 X축 우리 1인당 GDP를 그 로고 스케일로 이렇게 쭉 펼쳐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대 수명은 그냥 뒀죠. 이렇게 해서 쭉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분포되나를 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 플립입니다. 이게 플립이 이게 옆으로 뒤집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을 뒤집어라, 축을 돌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슨 나라 이름이. 근데 나라 이름을 구분할 수가 없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이걸 이렇게 90도 돌립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을 바꾸면 이렇게 나라 이름들이 이렇게 길더라도 쭉 들어갈 수 있죠. 나라 이름별로 이렇게 우리 기대 수명이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대륙은 아프리카를 선택했죠. 필터를. 그쵸? 그 다음에 GG 플롯을 하는데 국가별로 뭘 하냐면은 기대 수명 그리고 그 다음에 GOM 바 스탯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 X축과 Y축이 모두 지정된 그래프니까 이렇게 스탯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설명했듯이 이게 나라 이름이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플러스 뒤에다가 GOM 바야 우리 막대 그래프인데 그 플롯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코드 플립부터 이렇게 옆으로 막대가 누워지게 하는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려진 함수들은요, 이게 좀 흑백이었죠. 근데 우리 이제 이쁘게 다듬을 때는 반드시 뭡니까? 색깔을 우리가 이쁘게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봤지만 COL 옵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륙별로 플롯 할 때 색상을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정되는 그 색깔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미 디폴트 된 값을 우리가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디폴트 값이 뭐냐면 우리가 색상 팔레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팔레트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그 물감 이렇게 갖다 놓고 찍어 그릴 때 쓰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팔레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색상 팔레트를 우리가 바로 뭐냐면 색상 구성표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색상 팔레트를 변경해 주면은 그 다양한 색깔을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R 컬러 브리어 라이브러리를 함께 사용하면은 훨씬 다양한 팔레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 컬러 브리어 이것도 같이 GG플롯에서 같이 사용해 보자 이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 지금 라이브러리 R 컬러 브리어인데 여기 인스톨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라이브러리가 안 먹으면은 여러분 우리 설명했다시피 인스톨 패키지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브리어 올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그 색상 팔레트들의 이름하고 그 색상 구성표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상 구성표가 되어져 있다. 팔레트가 있다 이겁니다. 그쵸? 구분이 다 됩니까? 요게? 네, 그래서 요게
팔레트의 이름이고 우리가 보는 색상 구성표가 되겠죠. 그래서 자, 기본 팔레트를 적용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냥 콘티넨트 돼 있어서 별다른 내용이 없죠. 그렇죠? 근데 위에 여기 보면 이렇게 스펙트랄이라고 있어요. 스펙트랄 팔레트를 적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R 브리오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 필 브리어 하고요. 팔레트는 스펙트랄이라고 지정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다 그 AS 필 콘티넨트 그 안에 색깔을 이렇게 다 이게 채워 놓으라는 거죠. 이게 기본 팔레트죠. 기본 팔레트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스펙트랄 팔레트가 되는 겁니다. 그림이. 그 다음에 블루스 팔레트를 적용하는 거 스케일 필 브리어 팔레트를 블루스라고 정의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란색 위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렌지 팔레트다. 그러면 팔레트 이름이 오렌지색을 기준으로 된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색의 그 농도로 오렌지 기반의 색의 농도로 바꾸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이쁜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팔레트를 지정을 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필 브리어 함수 계속하게 해서 그래프에 표시되는 순서를 우리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리오더 함수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리오더 있죠. ASX 이퀄 하고 리오더 콘티넨트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이제 거꾸로 뒤집은 경우가 되고 팔레트가 블루스를 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색깔이 진해졌죠. 예, 근데 이거는 거꾸로 가면서 색깔이 진해져서 연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게다가 다시 제일 진한 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리오더를 사용해서 색상의 순서를 뒤집은 그런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ggplot2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보겠어요. 교과서의 211페이지입니다. 베이스 아래 플롯 함수로 이용한 그림 6-21을 ggplot로 사용해라 이거입니다. 카의 ggplot 그 다음에 축을 스피드 디스턴스 그래서 그 다음에 점으로 그렸죠. 이렇게 점으로 그래서 스피드 점 GOM 포인트의 점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이스 아래 매트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ggplot를 사용해라 이겁니다. 이게 매트 플롯 그림을 여러 개 그리는 거는 ggplot에서 좀 불편해요. 그래서 아이리스 샘플을 지정하기 위해서 id라는 열을 새로 추가합니다. 1에서 150까지 됐고 그 다음에 id하고 이제 아이리스 1을 합치는 거죠. 합치고 그 다음에 그 샘플 한 개당 존재하는 4개의 관측 픽셀을 하나의 행으로 분리해서 데이터 구조를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리스 타이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재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ggplot를 사용을 해서 x축에 id를 쓰고 y축에 관측치를 쓰고 그 다음에 4개의 변수를 CUL로 구분해서 별도의 선그래프를 그립니다. 그 다음 GUM9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ggplot을 이용해서 여러 개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리는 거는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은 그 라이프 익스펙스가 큰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렬해서 그림을 그려봐라 이겁니다. 그림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프리카가 대륙이고 그 다음에 그 축에 x축 컨트리 라이프 익스펙트 이렇게 쓰고 GUM 바의 스태트 ID 있죠. 그렇죠? 바 그래프인데 그 x축 y축이 다 지정되어 있는 거죠. 코드 플립해서 옆으로 눕혀야죠.
그쵸? 옆에다 눕히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리오더를 해야지 되겠죠.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리오더 컨트리, 그쵸? 라이프 익스펙트 요거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라이프 기대 수명이 높은 데서 낮은 순으로 해서 그 바를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연습 문제도 우리가 풀어봤고요.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이용한 데이터 탐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ggplot니 뭐 베이스 r이니 이런 거 플롯 파이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나 그거에 치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그걸 이제 시각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그 데이터를 탐색할 때 그 데이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 통찰을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통찰을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시각적 탐구가 반드시 그 데이터에 대한 통찰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처음에 그 데이터만 있으면은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폭넓게 시각화를 먼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갭마인더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1인당 GDP하고 기대 수명하고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없으면은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기대 수명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뭔가 그거를 이제 잘 기대 수명하고 인구하고도 찍어보고 GDP 총 GDP도 찍어보고 1인당 GDP도 찍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모르면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디어가 1인당 GDP에 뭐 기대 수명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이 통찰을 하는 거고 탐고자 하는 그 통찰을 우리가 얻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 목적을 달성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기 좋은 차트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 본말이 전도되면 안 돼요. 보기 좋은 차트를 만들어낸다고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데이터의 의미를 통찰해내고 분석해내는 것이 목적이지 보기 좋은 차트 이쁘게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갭마인더 데이터의 시각적 탐구를 계속해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이제 경제 및 복지 수준, 그다음 국가나 지역, 대륙별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 그렇죠?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런 눈에 띈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도별, 대륙별, 국가별, POP 총인구, 1인당 GDP, 그 다음에 기대 수명 이런 것들을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해서 그 도대체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이제 탐색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R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경제 및 복지 수준과 이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갭마인더에다가 ggplot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X축은 우리 GDP 퍼캡 1인당 그 GDP가 되고요. 라이프 익스펙트 그 기대 수명이고 컬러는 대륙별로 색깔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M 포인트 점으로 그리는 거고 투명도는 0.2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뒤에 이제 XSK를 로고로 상용 로고로 우리가 취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연도별로 이거를 구분을 해서 그림을 그려다가 이렇게 페이셋, 랩, 연도별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52년, 57년 쭉 해서 뭐 2007년까지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데이터 가공 라이브러리인 DPLYL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DPLYL을 꼭 같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구분한 시각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뭔가 1952년서부터 쭉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일찍부터 높은 1인당 GDP 기대 수명을 갖고 있고요. 70년대 이후로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GDP, 1인당 GDP,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와 아메리카는 경제 개발이 많이 발전됐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제 계속 낮은 1인당 GDP하고 기대 수명에 머무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GDP와 기대 수명은 변수사의 상관관계가 선형화되는 경향이 뚜렷하죠. 우리가 로고로 그려보면 뚜렷하죠. 그 다음에 관측 기간에 거의 모든 국가, 아프리카 100개국 제외하고 1인당 GDP하고 기대 수명이 전체적으로 상당했고, 그리고 그 1인당 GDP의 최저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커졌다. 격차가 커졌다 이거죠. 바꾸면 국가 간의 빈부 격차가 더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만 그려도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952년에 보면요, 아시아 국가인데 1인당 GDP가 매우 높은 국가가 특별히 하나 있었어요. 바로 쿠웨이트입니다. 그것이. 예, 그래서 1952년은 굉장히 낮죠. 우리나라는 이제 6.25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시점이라 뭐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다고 그러죠. 예, 근데 그 와중에도 쿠웨이트가 굉장히 부유한 국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쿠웨이트를 보겠어요. 그래서 갭마인더의 필터는 1952년도를 하고, 그 다음에 1인당 GDP가 만을 하고, 만이 넘는 거. 그 다음에 그 대륙은 아시아인 녀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등이 바로 뭐냐면 아시아 대륙의 쿠웨이트죠. 그렇죠? 기대 수명이 55.6명이고, 그 다음에 1인당 GDP가 벌써 10만이 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 1등 국가의 바로.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연도에서 찾아낸 거니까 이제 이 국가를, 쿠웨이트 국가를 시각화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는 이제 쿠웨이트를 하고 필터를 하고요. GG 플롯을 하는데 연도별 1인당 GDP, 그 다음에 점 포인트, 점으로 그리고 점도 그리고 선으로도 찍어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죠. 이게 2번. 이게 쿠웨이트예요. 1인당 GDP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1955년에 굉장히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바닥을 굉장히 낮아요. 그래도 25,000 넘네요. 그렇죠? 높다가 오르락해서 다시 조금씩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회복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구를 보면 인구는 이제 꾸준히 증가하다가 여기 확 감소한 해가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있었던 해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갔죠.
이 전쟁은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전쟁일 텐데, 우리 이제 소위 걸프전이라고 불렀던 녀석이죠.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어서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연합들이 모여서 이라크를 공격해서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를 몰아낸 때가 됩니다. 그때가 돼서 이제 그 인구도 감소하고, 여기 보면 1인당 GDP도 감소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역사를 좀 보기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은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던 어떤, 지금으로 치면 표현이 좀 그렇게 생각하면 부족 국가거든요. 이게 부족을 이제 그 기름이 특별히 석유가 많이 나는 그런 부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이제 분리 독립을 시킨 거죠. 원래 그 한 나라였다가 영국이 이렇게 다 그때 잘기잘기 쪼개서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나라들이 그때 중동 그쪽에 많이 생겼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걸프 전쟁 때 이라크에 점령됐다가 그 다국적군이 이제 연합군이 이라크를 축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10%에 대한 엄청난 양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라크의 하나의 부였다고 그거를 영국이 이제 강제로 떼다가 독립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석유 많이 나는 데를 필요하다고 강제로 이제 병합했다가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석유 생산으로 대부분의 이제 그 석유 생산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 수입의 90%가 석유고, 석유 하나로 이제 국민 소득을 세계 거의 굉장히 부자 나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석유 파동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1973년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하고 그 이집트, 시리아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중동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끝난 다음에 그 산유국들이 담합을 해서 그 가격 인상하고 석유 감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이제 2.9달러였다가 4달러가 그 다음에 11.5, 무려 4배나 기름값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엄청난 물가 상승,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어야 했던 그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이랑 비교해보면 코리아 리퍼블릭 보겠죠. 그래서 이게 1950년에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바닥에 있다가 꾸준히 이제 1인당 GDP가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인구도 꾸준히 지금 같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여기 쿠웨이트랑은 어때요? 많이 다르죠? 그렇죠? 인구는 이게 전쟁 때문에 감소했다가 다시 올라갔지만 한국은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기름값 그때 가격과 상관이 있어서 이게 그 인당 GDP가 감소를 했는데, 이게 공업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꾸준히 1인당 GDP가 한국은 증가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이렇게 해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1인당 GDP뿐만 아니라 국내 총생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인당 GDP와 인구로부터 국내 총생산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뮤테이트 함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쿠웨이트하고 한국을, 대한민국을 필터링하고 뮤테이트해서 국가 총생산 GDP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국가별로 그림을 그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점도 찍고 선도 그려라 이거죠. 그래서 빨간색이 대한민국, 이쪽이 그 연두색이 쿠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쿠웨이트를 국내 총 생산이 거의 뭐 일정한 데 비해서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계속 국가 총 생산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는 이제 천연자원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것만 파는 거지만 이게 공업으로 물건을 수출로 파는 대한민국하고는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표현을 인적 자원이라고 했죠. 인적 자원을 이용을 해서 그 물건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국가, 오로지 천연자원만 하는 국가, 두 국가의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시아의 주요 공업국가인 대한민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원유 생산국이죠.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래서 이제 원유 그 만드는 나라예요. 그래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그 다음에 코리아 리퍼블릭, 차이나, 재팬, 그렇죠. 그래서 연도별, 그 다음에 1인당 GDP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공업 관련된 나라들은 이렇게 쭉 그 증가를 하는 데 반해서 이 나라들은 그 특히 쿠웨이트가 대표적으로 쭉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밑에 크게 그 증가가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그 원유 생산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오르락내리락이 굉장히 심해요. 기름값에 따라서 그 오르락내리락이 좀 있습니다. 자, POP 변화를 보겠습니다. 총인구 변화, 그렇죠? 예, 차이나 같은 경우에 이제 쭉 있고요. 한국은 이제 다른 나라는 쭉 증가를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같이 그리면은 힘드니까 이게 Y축만 우리가 이제 로그 스케일 하는 거 아닌가? 네, 로그 스케일이 아닙니다. 예, 그냥 그렸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GDP 인구는 뭐 이렇게 됐고요. 예, 그 다음에 GDP 변화, 아까 말했듯이 1인당 GDP에다가 인구수 곱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게 부침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원유 국가들이고요. 이제 꾸준히 증가하는 나라들은 공업 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이 되겠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석유 파동, 중동 전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르락내리락이 좀 있게 됩니다. 그리고 Y축이 이제 요게 로그 축을 최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1970년에 90년 사이에 매우 큰 폭의 증가와 감소를 오르락내리락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한민국, 중국, 일본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중동 국가들은 인구는 빠른 증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동 국가들의 1인당 GDP는 그 희등시기와 그 이후 1990년 이후죠. 낮은 증가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높은 증가해서 1인당 GDP는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지 않았다는 것. 거기에 비해서 대한민국, 중국, 일본의 1인당 GDP는 총 GDP 증가와 비슷하게 계속 일정하게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고, 그 알아내는 사실에는 그 국가의 그 상황, 천연자원이냐 아니면 공업 생산하냐,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전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것들을 감안을 해서 데이터들을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연습 문제를 보죠. 교과서에 21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1번을 보겠어요. 그림 6-43에 이용된 필터 함수 내에 논리적인 결합으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 화살표, 퍼센트 연산자로 간략하게 바꿔보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보면 되겠죠? 여기 필터 사용해서 이렇게 그 논리식 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50년도 그래프에 나타난 데이터를 이용해 해당 연도 아시아 국가의 1인당 GDP 승률을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해라 이겁니다. 저기에서 GG 플롯을 하는데 리오도를 해야 되겠죠?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1인당 GDP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하고 옆으로 눕혀서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1952년에. 자, 이렇게 해서 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잘 봤습니까? 문제점 있으면은 여러분들 피드백 해주고요. 그 다음에 꼭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실습 안 하면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 다음에 리포트는요, 221페이지에 2번입니다. 1번은 우리 지난주에 리포트였죠. 2번이 이제 이번 주 리포트가 돼서 실행하면 캡처해서 결과를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이제 그 GG 플롯 툴을 이용을 해서 다음 그림을 이제 그려봐라 이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저 앞에 연습 문제도 내가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원 문제도 여러분들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7장 모델링과 예측 선형회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데이터 분석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7장서부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